안녕하세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대표로 있고요. 또 현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공동대표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민경욱 대표님이시고요. 전 국회의원이셨고 여러 가지 국정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 또 앞장을 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뵐 때는 그냥 정치인이었다, 뭐 KBS 앵커였다라고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또 우리 민경욱 대표님의 또 신앙과 또 간증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 놀라실 것 같아요. 민경욱 대표님이 이런 또 신앙적인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 흔치 않은 자리죠. 네.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이제 했습니다. 할 때 새벽에 제가 혼자 그 거리에서 새벽 4시부터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면서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는 와중에 너무 춥고 그래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손을 부비면서 노래도 불렀어요. 시편 23편일 겁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의원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제가 경험한 놀라운 경험을 많은 사람들께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증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용기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것저것 연도 닿아야 되거든요. 네. 인연이 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간증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가서 제가 2번을 했었고요. 제 교회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에 이번에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다녀왔죠. 네. 다녀왔을 때에도 미국에서 크고 작은 교회에서 간증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죠. 저로서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오늘 은혜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대표님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네, 저는 지금 우리 김수진 대표님이 공동 대표로 계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상임 대표에다가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일인지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당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이 부정선거 알리고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속속들이 알게 돼서 이제 왔습니다. 와서 며칠 전에 그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마다 강남에서 국투본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국투본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오셔서 그 시위를 하십니다. 요즘에는 집회를 하기도 어려워요. 옛날에 수천 명이 모여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10명이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9명까지만 그 허가를 해줍니다. 그 천부 인권에 대한 많은 그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알리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은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민경욱 대표님과 인연이 한 4년 정도,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민경욱 대표님 하면 일 잘하는 국회의원, 말 잘하는 뭐 전 KBS 앵커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님하고 가끔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가끔 하시던 정말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간증들을 좀 하나씩 좀 네. 재미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기자 생활을 23년 동안 했는데 23년 동안 뭐 정치부 기자도 했고 사회부 기자도 했고 여러 했지만 가장 제가 그 관심이 있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탐사 보도입니다. 탐사 보도.
남이 잘못된 거를 이제 제보를 받으면 가서 하나하나 이제 추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마치 수사를 하듯이 하는 그런 취재를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취재를 하다가 이제 경험을 한 일인데요. 제가 어떤 취재를 하고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여기 목 쪽이 불편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암에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큰 수술, 귀, 입 다음에 뭐 이런 이비인후과가 전부 다 이어지고 다음에 임파선까지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굉장히 큰 수술을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게 암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암 덩어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찾기 위해서 계속 많이 파들어갔는데 결국은 암 세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병원에서 겁니다. 오진을 한 예, 건가요? 그런데 이제 오진뿐만이 아니고 네. 이미 여기 다 걷어낸 건 다시 네. 붙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네. 다른 사람의 암 세포를 갖다가 암 덩어리를 갖다가 자 이게 환자에게서 나온 겁니다라고 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보호자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냐. 그래서 제 귀에까지 들어와서 네. 그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구까지 가서 대구에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잘 돼야 될 것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취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DNA 그러니까 이 사람의 DNA와 그 암 세포에 있는 DNA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네.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나오죠. 시약으로 하면. 네.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약까지 제가 구해줬는데 그 올라온 그래프가 좀 희미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 중간에서 그 의사 한 분이 네. 변호사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보더니 이 정도면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취재는 다 하고 제가 글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밤의 얘기입니다. 그 밤에 제가 국제부에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4층에 있다가 3층 보도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쭉 걸어갔습니다. 그 저쪽 끝에 네. 있는 국제부로 가기 위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국제부 우리 보도국이 굉장히 넓은 곳이어서 쭉 걸어가는데 저 왼쪽 구석진 곳에서 불도 다 꺼진 그 부서에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따라랑 따라랑 하고 밤에. 울려요. 밤에. 네. 예.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받습니다. 네.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 시간에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했을까? 그런 전화를 받아서 제가 특종을 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다 말고 따라랑 따라랑 하는 걸 보고 한참을 갔어요. 가서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더니 당시에 기억하기에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학번이 같던가 그랬어요. 62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63년생인데 근데 그때 같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마 학번이 같았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흘려보냈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뭐 유방암, 억울하다, 엑스레이, 암이 재발, 수술, 뭐 병원에서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의료 사고 때문에 전화하신 모양이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의료 사고는 제 집사람이 의사여서 아는데 의사여서 아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의료 사고를 취재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예. 아까 같이. 방금 하시던 예. 게. 예. 그런 거는 환자와 의사의 서로 엇갈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지금 의료 사고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재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지금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 거를 좀 취재해 주실 수 없을까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라도 친절하게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이런 남의 그 상에 있는 조그만 종이를 메모지. 종이를 여기 저 네. 펜으로 저기 지금 저는 안 되지만 나중에 제가 취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 사회부 기자들한테 후배들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주시죠 네. 해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031 안산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김문자 아, 씨라는 분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기억합니다. 아, 그래서 네. 031 몇 네. 번 해서 이제 네. 적었죠. 적어서 이렇게 찢어서 음. 요거를 제 위 여기 예.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걸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빨리 전화를 끊었으면 좋겠다. 나도 가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셨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날 가서 제가 야근을 했어요. 밤새도록 막 야근을 했습니다. 그 옛날 텔렉스 타다닥 하고 나오면은 그걸로 저 외신 저 번역하고 그런 일을 밤새도록 하고 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를 찾으려고 안경을 찾든지 뭐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 종이가 있는 걸 보고 이거 뭐해요? 그래서 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여기 저 플라스틱으로 된 파란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이제 비몽사몽 자다 깨다 이러다가 이제 4층으로 다 끝났으니까 4층에 올라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그 부장님이셨거든요. 나중에 사장님까지 되신 이병순 당시 부장님이셨는데 그 부장님한테 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쭉 물어보면서 민경욱 씨 그 취재 다 잘 돼가나? 이런데 이게 2주일 넘게 벌써 출장까지 가가지고 막 찍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세계적인 세계의 특종을 했다라고 믿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 아까 그 DNA 말씀드렸잖아요. DNA 그게 반듯하게 뚜렷하게 올라왔으면은 되는데 이게 뚜렷하게 올라오질 않아서 이 사람과 아까 그 암세포가 똑같다라는 확신이 내가 없었고 또 제 마음속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중간에서 설명을 해주던 의사면서 변호사인 그 사람이 이 진실을 찾는 것보다도 자기가 지금 참여하는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이 방송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 그러니까 좀 막 밀고 가는 듯한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있어서 그때 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좀 잘 못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2주 동안 취재를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걸 하고 이건 뭐야 그 원고도 다 이제 써야 될 게 다 쓰진 않았지만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음번에 취재하는 게 또 의료 사고라고 그랬으면 자기는 막았다. 그런 복잡한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분이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 뭐 저 언론중재위원회 갈 수 있고 이런 걸 원하진 않으세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날 따라 아주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랬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다른 거 뭐 할 게 있나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묻지 않고 이분은 나가셨고 나는 가만히 있어 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 그게 다큐멘터리 20분짜리를 하는 거니까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그냥 1분 반짜리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취재 분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줌마 어젯밤에 어제 전화하신 분 김문자 씨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게 저기 취재가 완벽한 거라면은 저 뭐야 사건이 완벽한 거라면 내가 취재를 해서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여기를 뒤져봤는데 있었나요? 버리셨죠. 버렸지 않습니까? 버렸으면 다시 찾으면 되죠. 그래서 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 시간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와서 보도국을 쫙 뛰어가면서 보니까 벌써 여기에 있던 모든 쓰레기통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그 시간에 청소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청소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031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이름 김문자 씨라는 거. 김문자 씨 뭐 철수영이 서울에서 찾는 거하고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까지 갔는데 쫙 파란 쓰레기통이 있는데 오른쪽 끝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다른 건 다 치워져 있는데 그거 하나만 치우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통만.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았는데 네. 그 밑에 뭐 가래침 무슨 물 커피 네. 뭐 휴지 이런 거에 막 젖어가지고 있는 저 밑에 있는 거를 네. 꺼내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전화번호를 적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분이 유방암 수술해서 한쪽을 떼내셨습니다. 근데 이쪽에도 유방암이라고 해서 양쪽을 다 떼냈어요. 다 떼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병은 뼈로 잘 전이가 되는 암입니다. 유방암은 뼈로 잘 전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2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정기 검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는데 그때 다른 데 같으면 이 수술을 해준 선생님한테만 가는데 이분은 양쪽에 간 거예요. 방사선과에 가서 항상 찍고 뼈에 전이가 된다 그랬으니까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있나. 그리고 이제 이 유방암 그 치료해 준 분, 수술해 준 분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약도 타고 이런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날 여기 와서 이 뼈로 전이가 됐습니다.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이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매번 이렇게 오라는데 오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왔으니 이 초기에 퍼진 거를 발견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럼 용기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였어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이거는 벌써 온 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치료가 안 됩니까? 매번 왔는데 온 몸에 다 퍼졌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였는데 이게 제 처랑 제 첫 아내랑 그걸 봤어요. 아내가 의사니까 그걸 보고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분은 못 사세요. 이 머리, 이 가슴, 이 엉치, 다리, 팔 이런 데가 새까맣게 암세포들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봐도요. 그냥 문외 아닌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진을 계속 계속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다녔는데. 맞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이분이 주치의가 이분을 계속 봐주다가 연수를 갔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연수를 가면서 후배한테 이분을 잘 봐드리라고 주치의 자리를 맡겨놓고 갔습니다. 1년 동안 있다가 이 후배는 러시아로 또 가고, 연수를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본 거예요. 봤더니 벌써 8개월 전에 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까맣게.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그랬더니 이 양쪽 가슴을 절개하는 큰 수술을 하면은 진료 기록부가 이렇게 두껍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게 오면 밑에 탁탁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8개월 전부터 암이 재발됐습니다라는 이 엑스레이 사진이 필름이 막 울고 있었는데 이걸 보질 않고 위에만 보고 아니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그럼 없습니다. 그러면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오시죠.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 이거를 모른 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보를 한 거죠. 암이 재발됐다. 왜 고칠 수가 없습니까? 거기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욕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제 후배가 이거 8개월 전에 있는 거를 여태까지 말을 안 드렸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선 계속 얘기하기를 이건 조혈모 세포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뼈 속에 있는 피를 만드는 세포를 빼가지고 뭐 주사를 하고 그러면 나아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제 몸에 다 퍼지도록 몰랐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분이 얘기를 안 해주고 뭔가 이상한데 말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검진을 네. 받을 때에 그 남편분이 네. 여기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갖고 도망갑니다. 밖으로 가요. 아. 가서 이제 그거를 후닥닥 도망가가지고 아. 잡을 수 없게 네, 도망간 네. 다음에 이거를 갖고 다른 병원에 가서 네. 물어봅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8개월 전부터 네, 벌써. 8개월 전부터 벌써 재발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 취재를 했죠.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참 어려운 취재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죽을 것 같았어요. 아.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까무룩 아. 막 이렇게 되는 거 네. 있죠. 막 밤새도록 막 이거 찾고 의사 선생님들이 동료 의사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 안 해주시죠.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을 찾기 어려웠는데 제 그 저 집사람의 모교에 계시는 은사님 양심적인 그분의 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어떻다 음. 이런 이야기를 아주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됐고요.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몰래 카메라로 취재도 했고, 야.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는 그 서류들도 구했고, 이래서 인터뷰도 이제 하고, 이래서 최소한의 이 저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차곡차곡 모였어요. 다음에 그거를 이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걸 전부 다 이해하기 네. 힘든데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막 파고 들어가고 네. 남이 잘못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생각해서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밝혀내고 네. 그러는 것들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사건의 진실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억울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래 카메라를 해요. 네. 몰래 카메라 그분한테 모르게 뭐 카메라인 줄 모르는 가방 같은 걸 가져와서 중요한 거를 녹취를 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화질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20분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다양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저 ENG 카메라 큰 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자. 당신은 어차피 우리가 몰래 카메라로 다 했다. 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좋고 그게 당신의 양심에도 좋지 않느냐. 이 취지를 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제 당당하게 큰 카메라를 들고. 근데 저쪽 딱 들어가가지고 그분과 같이 우리 저 카메라맨 보조 다음에 그 환자분 4명이서 그 교수실을 찾아가는데 처음에 이 카메라를 갖고 들어오는 걸 봤던 경비원 2사람이 따라 네. 저쪽에 따라와요. 근데 우리야 그런 취재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다반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죠. 겁 하나도 안 나고. 그런데 그 환자분은 겁이 난 거예요. 저기 덩치가 네. 큰 사람들이 오고 당신 때문에 우리 둘이 이게 3명이 와서 취재를 하는데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서 이걸 확 하는데 오. 이게 이만한 게 네. 정말 가발이었던 거예요. 가발이셨구나. 예. 가발 해가지고 딱 보니까 네. 눈썹도 없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케모테라피라고 그러죠. 화학 치료, 항암 치료하다 치료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다 빠져버린 네.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찍혔어요. 또 오. 카메라맨이 그걸 네, 찍었어요. 네, 이렇게 네. 잘 대고 찍은 게 아니고 확 해가지고 이거 뭐야?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양쪽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이제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 도망갔고 우리들은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잘 했고 이제 그런 것까지 와서 취재를 많이 했고 그거를 금방 네. 제가 썼죠. 써서 우리 신문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되지만 방송은 편집도 해야 편집하고, 되고 예. 자막도 넣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예. 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편집을 할 때였습니다. 편집을 하는데 뭘 했냐면 그 아주머니가 환자가 뭐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라고 얘기하는 거 네. 소리를 지르는 예, 장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붙이다 보니 뭐예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웬 사람이 지나가더니 그래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예. 딱 봤더니 보도 본부장입니다. 아. 제가 이거 저 4층에 있는 그 편집기에서 편집을 하는데 바로 옆 방이 보도 본부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이런 일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야 근데 이거 뭐 9시 나가냐? 그래서 9시가 아니고요.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KBS 리포트, KBS 리포트에 이 저 다큐멘터리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야 9시도 만들어 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붙여가지고 9시라는 건 뉴스를 9시 말씀하시는 뉴스죠. 거죠. 야, 9시 뉴스는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시 뉴스 앵커할 때가 전성기였는데 그때 20%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000만 명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밑에 갖다 주는데 또 무슨 일이 갑자기 9시 뉴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집부에서. 아 그거 오늘 그 헤드라인 뉴스로 나가니까 헤드라인 뉴스 나갈 거를 편집해달라고. 헤드라인 뉴스는 앞에 따라랑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맞아요. 짠! 뭐 네, 누가 네. 어떻게 됐습니다. 네. 짠! 눈이 많아가지고 뭐 했습니다. 짠! 이래가지고 한 서너 개를 붙여가지고 네.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다 한대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예고를 만들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9시 뉴스 예고할 네, 때 네. 오늘 9시 뉴스는 이런 게 나옵니다. 아. 8시에 방송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고 나갔지, 헤드라인 헤드라인 나갔지, 9시 뉴스 나갔지, 9시 뉴스 끝난 다음에 다큐멘터리 20분짜리가 나갔죠.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나갔어요. 나가서 이 사람의 억울한 거를 전부 다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이 된 다음에 김문자 씨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네. 저 전화 받았어요. 그 전화 받았는데 이러더라고요. 민 기자님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너무나 저는 기쁜 거예요. 보람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아 이거 멋있게 나왔네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시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시원하게 하셨는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나왔어요. 네. 며칠 후에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다시. 네.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릴 테니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간 게 뭐 맛있는 걸 먹는 거보다도 그건 이제 저희들이 돈을 냈고요. 취재해서 어렵게 취재해서 방송이 나간 이후에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네. 보면 또 다음에 추가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후속 또 방송으로, 예. 후속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안산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 두 부부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하나 딸 하나가 있는 그 단촐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항암 치료를 받아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토하는 것 같이 됩니다. 자꾸 이제 토하게 돼서 나가서 우리 저 애 아빠가 맛있는 걸 사드릴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갈비탕 집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거기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김문주 씨는 인사를 하고 남편분 성함이 김대종. 다 기억. 예, 김대종 씨 네. 같은 뭐 동갑이었나 뭐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저희 팀이랑 같이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갈비탕을 먹으면서 이제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이 청천벽력 같이 양쪽의 가슴을 떼내는 유방암을 앓고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가서 계속 치료를 검진을 받았었죠. 검진을 그렇게 받았는데 대발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나 놀랐고 그러나 다시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온몸이 암덩어리로 변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는데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빼서 갔더니 가서 이제 알아본 결과 8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런 진상을 알게 된 겁니다. 진상을 알게 되면 뭡니까?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억울하다. 억울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진실을 말해달라고 병원에다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병원이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이 진료 기록부도 다 바꾸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보건소로 갑니다. 보건소로 가서 이 당신 보건소 산하에 있는 이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건 어떤 일인지 인상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건소는 병원에다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뭐 별거 아니고 뭐 그렇죠. 이렇게 자기 둘러대죠. 예, 예. 둘러댄 걸 그러니까 병원에다 물어봤을 때 음. 받은 똑같은 얘기를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똑같이 얘기를 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거를 민원을 해요. 그러면 이 보건복지는 보건소에 물어보고 보건소는 다시 병원에 있던 걸 이렇게 네. 갖다 줘서 여기서 받은 걸 똑같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합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는 보건소, 보건소는 병원.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두 부부가 새벽 기도를 갑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똑똑한 기자 한 명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40일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해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건 전화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녁 때였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처음 전화한 걸 제가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게 안 돼서 저까지 왔는지 모르죠. 다른 뭐 조선일보 뭐 이런데 뭐 다른 데도 걸었다가 안 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전화를 받은 저는 똑똑한 기자입니다. 이 그 방송 대상도 받았고요. 2번이나 받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다음에 이 두뇌 회전도 빠르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걸 취재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처가 또 의사니까 그런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셨냐? 아니 그때까지 잘 되던 취재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의심이 들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날이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을까요? 야근을 하려 제가 왜 하필이면 거기를 지나갈 때 전화가 왔을까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같으면 전화 받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전화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서 깜깜한 데서 받았잖아요. 받고 성격이 이렇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친절하게 제가 전화를 잘 받아줍니다. 저 전화를 받았죠. 다음에 요거 찢었죠. 찢어서 여기다 넣었죠. 넣어서 이거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빨리 전화를 끊어야지 제가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고 거기 갔지 않습니까? 왜 이걸 버리긴 버렸어요. 여기다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버린 것도 나중에 알았죠. 사실 버렸어.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아침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정말 무서운 엄청나게 무서운 그 부장이 왜 그렇게만 물어보냐고요. 이게 혹시 그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잘 안 돼. 그래 그 다음 건 있나? 그래서 예. 뭐 하나 있는 거 잘 알아서 하라고. 왜 하필이면 그때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무서운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자고. 또 한 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저 뭐 유방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거 뭘 또 저 의료사고야. 의료사고는 하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민경욱 씨가 이 의료사고를 다시 취재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지 않습니까? 자, 갔어요. 그 어려운 게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갔잖아요. 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버렸지. 내려갔더니 쫙 서 있는 그 파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다 비워져 있는데 왜 제가 버린 그 쪽지를 버린 쓰레기통만 안 치워놨을까요? 예? 그리고 그게 왜 거기에 있고 이게 다 뭉개져서 안 보이면 모를 텐데 물 묻고 그런 게 그것도 저 번호는 다 보였어요. 자, 그걸 들고 취재를 하는데 그 어려운 게 어쩌면 그렇게 안 붙으려고 그러다가도 붙고 포기하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붙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걸 딱 벗었을 때 그게 어떻게 또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자, 그 카메라에 잡힌 거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보도본부장이 지나갔을까요? 보도본부장이 지나가가지고 9시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뭐 중대한 뉴스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게 헤드라인이 됐지 않습니까? 헤드라인만 됐어요? 예고도 됐죠. 예? 예고 헤드라인 9시 뉴스 그 20분까지 그렇게 되니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시원하다. 그렇게 속속들이 별 군데를 다 알아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도 다 거짓말만 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자 한 명을 똑똑한 기자 한 명만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양쪽 이 아픈 암 환자가 암 말기에 들어가 있는 그 환자가 두 분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자 기도를 해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일어난 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가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없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나를 고쳐준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까지 준 돈은 내놔라. 그래야지 내가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을 것 아니냐. 뭐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수술비 뭐 진찰비 나갔던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여기 전부 다 돼서 못 산다. 그분이 그게 199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3년까지 살아계셨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살아계실 수 있죠? 의사가 봤잖아요. 저도 봤고 온 몸에 다 퍼진 거를 어떻게 살려냈을까요?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옛날 기록들이 있어서 성함하고 해서 했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암 환자는 5년 생존을 하면 완치된 걸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방암에 이어서 이 뼈암, 암까지 뼈에 암세포가 퍼진 것까지 다 이렇게 극복을 하고 5년을 사셨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들어서 마치 이거는 이렇게 이게 제가 이 시나리오로 쓴다든가 희곡을 써서 뭐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면 드라마를 만들면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 인위적이야. 자기적이야. 자기적이니까 그 사람들 안 봐. 이럴 거예요. 아이 그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예? 쓰레기통부터 해가지고 거기 지나가는데 전화를 한다. 그날 40일 기도가 끝나는데 전화를 한다. 그러니까 기자가 받는다. 기자가 지나가다가 받는다. 그래서 뭘 해놓고선 취재한 거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시 뭘 찾아가지고 쓰레기통도 그랬었다. 뭐 이게 야 이게 뭐야? 흔히 말하는 주작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당연하죠. 이거 너무 뻔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안 된다. 이거 픽션인 게 너무 표시가 나니까 안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그를 정교하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저한테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내가 알고 그날 야근을 했습니까? 알고 그날 지나갔습니까?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까? 알고 뭐 적었습니까? 그날 잘 되려고 그랬던 게 왜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냐고요. 네? 그런 모든 게 다 돼서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치료가 잘 됐겠죠. 잘 됐으니 5년 이상 생존을 하셨던 겁니다. 이 1년의 기적에 저는 도구로 쓰인 거죠.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 감정과 놀라움은 더한 겁니다. 왜냐? 저는 가만히 있다 당했거든. 아니 김문자 씨야 기도를 했잖아요. 김문자 씨가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건데 지나가던 저는 뭐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일로 와. 너 이 시간에 지나가. 전화 받아. 지금이야. 이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돌려가지고 저 쓰임을 쓰셨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언제까지 몰랐느냐? 그날 갈비탕 먹을 때까지. 네. 갈비탕 먹을 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갈비탕 먹을 때 얘기한 거예요. 비로소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기자 한 명을 붙여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다음에 전화를 했을 때 당신이 받은 거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죠. 제가 쓰임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그녀의 하나님, 자신의 딸을 그 톡실한 자신의 말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딸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저는 뭣도 모르고 끌려가는 하나의 도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1998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22년 전이네요. 2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간증을 할 때 나는 그녀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두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